본격적인 정치 얘기해보죠.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해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된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쳐왔던 최근의 행보가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일들이 무엇이 불법인지 101가지를 다 얘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이재명에게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려가 없다. 600자나 되는 판결문으로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구금 중에 있었어요. 경찰이 지키고 있는 구금 상태에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주를 할 수 없는 우리 대통령 구속시켰습니다. 정당합니까? 불법 탄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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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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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이해훈입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네. 오늘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내일 게 없잖아요. 하나하나 할게요. 오늘 장관 후보자 첫 출근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런 것들 질문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대로 출근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외치던 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잠깐 따라갔고 그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 최 의원님, 입장이 180도 바뀌었어요. 글쎄, 뒤늦은 커밍아웃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게 원래의 소신이었고 그동안에 그러면 그 이해훈 위원장의 모습은 위장된 모습이었다고 봐야 될 것인지 뭔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런 어떤 정권 변동기에는 저런 사람은 저는 늘 기자로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쳐도 적어도 본인이 그렇게 변신한 데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한테 또는 기자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놔야 되는 거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할 때만 앞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본인이 활동을 할 때 업무의 정당성이 저는 확보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기자들 질문을 피할 일이 아니고 본인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변신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죠.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라서 도주리가 없다면서 구속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구금했다. 성폭행범, 연쇄살인범에게도 보장되는 수사인권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은 적용이 안 됐다. 탄핵에 반대했던 모임에 이름을 올렸던 분입니다. 지금 이 문제요. 민주당 안팎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문제입니다. 들어보시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탄핵을 우리가 겪어온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려고 이런 걸 보려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당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훈 지명자 당사자도 윤석열을 옹호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죄할 건 해야 된다. 이해훈 전 의원이 내란에 사실상 찬성했던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것은 다 알고 그 점은 강도 높게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 특히 정청래 대표가 이게 여론이다라고 했던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가요. 이재명 대통령 공개 저격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 정신 똑바로 차려라. 뒤통수 때리지 말고 당장 철회해라. 모욕감이 든 인사다. 내란 옹호자를 장관으로 인정 못한다. 게시판 이런 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좀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실용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그 기준이 이 불법적인 이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동조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운 위원장을 보면 본인은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앞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듯이 무대에 올라서 탄핵 반대하는 그렇죠. 윤석열 석방하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때문에 저렇게 회피성 해명으로 이 문제를 모면하려고 하면 저는 그건 전공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문회에서 사실은 이해운 위원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본인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도 지지층의 여론이 저렇다면 이해운 그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하거나 지지해 줄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보다 진솔하게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저렇게 과거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 답변으로는 제가 보기엔 청문회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여권 내부에서도 한동안 몸살을 앓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그런 이제 생각하에 저런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만 예. 당장의 지지층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무리 저 인사의 취지가 이 원모 심려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당장 뭐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인사의 배경이 어떤 거고 어떤 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저런 인사를 했는지 조금 더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딴지일보 정청래 대표와 또 가깝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는 커뮤니티죠. 지금 명청 갈등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또 상황에서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정신 차려라 뒤통수 때리지 말고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음이요. 물론 뭐 친명계 내부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하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윤준병 의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정부 곳간에 열쇠를 맡긴다? 이건 국정 원칙의 파기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친명계 최고위원이죠. 이현주 의원마저 윤어게인 외쳤던 사람도 통합 대상이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조현삼 변호사님, 소위 친명계로 분류된 인사들도 또 비판 대열에 나서고 있어요. 이번 그만큼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부 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지명의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이전부터 중도 보수를 포용하는 함께 가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자 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인사를 행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임명한 바가 있고요. 개혁신당 대표 출신인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를 국민통합 비서관으로 임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송민영 농림수산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하기도 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생과 경제를 아우르는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어떠한 당파성, 여야를 아우르지 않고 인재, 실력과 능력만을 보고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인사 철칙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잡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이 부분을 이겨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납득되지 않는 윤 어게인과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죠. 그 부분 국민들이 검증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청문회에서 이 부분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힘 당연히 지금 뭐 배신자, 변절자 얘기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앞서 보신 대로 민주당 내부에도 그런 비판 목소리가 있고 개혁신당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니까 조금 전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냥 연단에 어떻게 하다 분위기상 떠밀려서 올라가게 됐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탄핵 찬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럼 그거는 정치인의 아주 실존적인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윤어게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비상계엄 이후 탄핵에 반대했던 분을 품고 가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후보자가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옹호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력으로 이제 여권에서도 지금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지금 공식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청와대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근데 강효정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 지명은 청와대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해훈 후보자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내치겠다. 아까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저는 오늘 대변인의 어떤 브리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떤 같은 진영도 아니고 어떤 상대방 진영, 그것도 상대방 진영도에서도 내란에 대해서 동조를 했다고 본인들이 이제까지 부르짖으면서 내란 청산몰이를 하면서 내란 세력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왔던 세력 중에 어찌 보면 지역 위원장에 해당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지명을 하면서 이러한 의사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다? 도대체 인사가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과거 내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한번 따라갔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영상이나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 지지층, 아까 우리가 봤던 딴지 게시판이라는 이런 데 보면요. 다른 글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나치 전범처럼 처벌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숨겨진 내란 세력은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하기 때문에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헌법 존중 TF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해훈 지명자에 대한 것은 핸드폰 다 조사를 했었나요? 지금 좀 보니까 견해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단순 견해의 차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는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황교안 전 대표 페이스북 SNS에 그냥 게시글을 올렸을 뿐이에요. 예. 근데 체포되고 예.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해웅 의원은 오히려 거기보다 더 나간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탄핵 반대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얘기했던 내란 동조 세력의 내란 몰이를 내란에 동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로 내란을 종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주위에 있던 분들, 특히나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더 이상 부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입장만 변화하면 나라의 국가 열쇠도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내란 굳이 필요한가요? 내란몰이 굳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2차 종합특검 한다고 하는데 그런 특검 필요한가요? 저는 자가당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아서 살아오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여차하면 내칠 수도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된다라는 게 설주환 변호사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통령 청와대의 이 얘기요.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지명한 건 청와대인데요. 친명계도 아까 보셨듯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사 야당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해훈 의원의 경제학 박사긴 하지만 네. 예산하고 관련된 전문성은 전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100% 정치적인 인사예요. 나라의 700조 예산을 설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야당 한번 약 올려보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국정이 그렇게 하찮은가? 탕평이고 실용이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쓰겠다라고 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탕평 인사입니까? 정치적으로 뉴스를 한번 타고 우리는 이걸로 이번 주는
모든 그 뉴스를 채우겠다. 더불어서 야당은 엄청 약 올리겠다. 이런 의도밖에는 저는 읽혀지지가 않아요. 어제 사실 정치권에서 그 얘기됐던 약간 가벼운 농담 비슷한 건 이해운이 김병기를 덮을 것이냐였어요. 근데 저는 안 덮일 것 같습니다.